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5세를 고령 임산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임신성 당뇨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검사할 것들도 늘기 마련인데요. 노산의 경우 자연분만이 어렵고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한 우려, 제왕절개의 두려움, 보통 임산부보다 무리한 검사 비용 등으로 임신과 출산에 있어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 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 산모도 충분히 건강히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전 관리를 잘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면 고령 산모도 충분히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무조건 노산이 위험하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갈지에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이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임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령 임신이 각종 위험도 높고 합병증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령 산모가 임신 기간 동안 건강 관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임신 시기별로 나눠서 산모가 챙겨야 할 것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검사를 통해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정기적인 산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소 임신 3개월 이전에 산전 검사를 받아 고혈압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 같은 질환 여부, 자궁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 소견이 보일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를 한 후 임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육모막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는 임신 중독증 판정에 중요하며 당뇨병, 유도염, 신장염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염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일 경우에는 출생 직후 아기에게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산모의 노화는 염색체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다운 증후군 같은 태아 염색체 기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육모막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을 확인을 하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육모 검사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 여부를 위한 검사로 주로 임신 10에서 13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진단율이 98%에 이르고 양수 검사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궁경부나 복부에 검사기구를 넣어 태반에서 태아 조직을 떼어내 실시를 하는데 1에서 2%의 유산 확률이 있는데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특히 먹을거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음식이나 먹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임신 중독증 등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늘어난 몸무게를 지탱하기 힘들어지면서 몸이 쉽게 붓는데 이 또한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임신을 한 경우 지나치게 예민하게 태아의 상태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태아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아기를 가진 기쁨과 더불어 아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기로 기록해둡니다. 몸의 변화나 이상 증세 등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 진료를 볼 때 몸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임신 중기는 임신 중독증 예방을 위한 운동과 식생활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양수검사는 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 염색체 질환을 99%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많은 고령 임산부가 양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쿼드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양수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많은 임산부들이 배에 주사를 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초음파로 태아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전문의가 시술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양수검사 또한 자연유산이나 출혈, 감염, 양막 파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당뇨에 의한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임신 24주에서 28주에 실시를 하며 임산부의 혈액을 채취해 임신성 당뇨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난 경우, 이전에 임신성 당뇨를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임신 중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고령 임신의 초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자연분만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기초 체력을 키워두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가 하기 가장 좋은 운동은 장소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걷기인데요. 임신 3에서 4개월까지는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4에서 5개월부터는 수영이나 요가 등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각종 고혈압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20대 임산부에 비해 2배에서 4배까지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임신 중 고혈압 증세가 심해지면 신장이나 태반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레닌 등 물질이 나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자궁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적어져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태아의 산소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혈압을 측정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식사 조절과 스트레스 없이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체내 수분이 늘어나 부종이 심해지며 신장이 부담을 줘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콩, 두부, 해산물 등 질 좋은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시금치, 양배추, 딸기 등에는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엽산이 들어있어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은 가장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루 최소 30mg이 필요하지만 빈혈이 있거나 고령 임산부, 쌍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인 경우는 충분히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고구마, 감자, 오이 등 철분이 풍부하고 빈혈을 예방하며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섭취를 합니다. 임신 후에는 몸과 마음을 잘 챙겨 조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임신 8에서 9개월이 되면 자궁이 최고로 높아져 위를 심하게 압박하는데, 이로 인해 식사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고 심장 박동이 심해지며 숨이 가빠집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조산인데요. 조산은 소량의 출혈과 함께 진통 같은 통증이 반복해 나타나며 정상 분만과 같은 경과를 거치는데, 태아가 37주 이전에 태어나면 미숙아 출산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생리적인 자궁 수축이 많아 초산이라면 조산으로 인한 진통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0분 간격으로 주기적인 통증이 나타나면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령 임산부는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기에는 출혈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출혈이 비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도록 합니다. 늘어난 몸무게를 지탱하기 힘들어지면서 몸이 쉽게 붓게 되는데요. 이는 임신 중독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을 눌렀을 때 자국이 없어지지 않으면 붓기가 있는 것이므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능한 발을 높이 올려 다리 붓기를 예방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 임신의 경우 임신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 중단이나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인데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의욕이 없어지며 식습관도 불규칙해져 식사량이 줄거나 급격히 늘어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자궁 내 태아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임신 중 우울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해 증세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는 남편의 역할이 아주 큰데, 자주 대화를 나누고 아침 저녁 가벼운 걷기 등을 함께하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늘어나는 검사 비용으로 부담을 느낄 고위험 산모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인데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비를 받을 때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몽땅 정보 만능키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서류는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비용이 부담돼서 검사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 임신 시
주의사항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고령 임신이 흔해지기도 했고 고령 산모라고 해서 임신 기간 내내 불안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에 따른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고 임신 중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